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무역협정, 즉 FTA 여파로 수입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큰데요. 경주 지역의 특산물인 체리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국산 체리의 절반 이상을 생산해온 경주 지역의 한 농장. 제철을 맞은 체리 수확이 한창이지만 농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FTA로 미국산과 호주산 체리가 무관세로 대량 수입되면서 국산 체리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리 수입량이 최근 4년 사이 3배 이상 늘면서 국산 체리 가격은 2분의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수입산은 물량 공세로 시장 규모를 키워가며 국산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립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알이 큰 수입산 체리 맛에 길들여지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화물 전세기를 동원하는 등 앞다퉈 수입 경쟁에 나서고 있어 국산 체리는 생산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노인비가 올라가고 수입 체리가 무작정 무관세로 들어오니까 체리 농사를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금처럼 수입 체리가 계속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면 체리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피해를 인정해 올해 처음으로 체리를 FTA 직불금 품목으로 정하고 헥타르당 2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체리 농민들은 수입산 체리는 알이 크고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신선도와 안전도, 가격 면에선 국산이 훨씬 더 낫다고 자신합니다. 유통기한이 짧고 신선하기 때문에 수입산 체리가 한 달, 2달 정도 유통기한이 긴 것에 비해서 훨씬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비싼 수입산 체리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산 체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협소한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포항시 용흥동에 있는 경북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도내 다른 지자체들이 경북과학고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혁신도시 안에 과학고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동시도 신도청 시대에 맞춰 과학고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현재 운영 중인 경산과학고와 포항의 경북과학고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경북과학고를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경주대책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개최하고 1,310억 원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보상안에 대해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경주대책위는 양남면은 어제 보상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양북과 간포 2개 읍면은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한수원과 체결한 기존 1,310억 원의 보상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수원도 동경주 대책위의 결정을 존중해 보상안에 합의하고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성 원전과 가장 인접한 양남면 주민들이 보상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여서 보상안이 합의될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노인 환자를 묶어두거나 약물 투여로 잠을 재우는 요양병원이 난립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고 요양병원협회도 자정 노력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8살 김모 할머니는 안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욕창이 생기고 건강도 크게 나빠져 결국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3번, 4번 다녔는데도 녹창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관리를 저렇게 녹창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간병인 한 사람이 14명 이상을 돌보다 보니 환자를 침대에 묶어도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위험함을 편리하게 해결하고 싶으냐 아니면 좀 더 많은 케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손길 이런 것들로 이제 도와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사람이 더 투여되는 것이 제일 선행돼야 될 일이죠. 한국형 존엄 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이 병원은 간병인 한 사람당 관리 환자가 적게는 4명, 많아도 8명을 넘지 않습니다. 2시간마다 병실을 환기하고 환자의 체위를 바꿔줘 냄새나 욕창이 거의 없습니다. 샌드위치 만들기, 윷놀이,
공휴일까지 365일 침대를 벗어난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존엄케어를 선포한 지 2년 만에 신체 억제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단 환자 300명 중 5명만 이 손장갑 억제대를 쓰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요양병원 협회도 자체적으로 저질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섰습니다. 환자를 묻고 수면제를 투여해서 환자를 채우고 심평원이라든지 복지부의 어떤 기관에 우리가 그 관계 기관을 제재를 하게 되는. 요양병원의 노인 환자 인권 침해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가뭄을 타고 있는 울진군은 수돗물 공급 확대 방안과 농작물 피해 줄이기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진군은 상수원인 남대천이 고갈된 상태에서 6월에도 강수량이 20mm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야간이나 격일제 단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상간마을은 이미 운반급수가 시작될 정도로 급순환이 심하다며 수돗물로 조경수나 농작물에 관수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하천 굴착과 보유하고 있는 펌프 대여를 통한 농작물 피해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창조센터와 포항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포스코 기술투자 관계자가 참석해 중소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어려움과 제한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 시연회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산하, 이노비즈협회 대구 경북지회가 어제 포항 필로스 호텔에서 경북 동부 분해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모임인 이노비즈협회 경북 동부 분해는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의 200여 개 이노비즈 기업들로 구성됐고 기업 간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포항 도심을 살리기 위해 실개천을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획전을 여는 첫 사설 갤러리가 문을 열어 문화거리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박지혜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따라 미소 짓게 만드는 행복한 여자 춘심이. 이철진 화가가 4년 전부터 선보이는 시리즈입니다. 커피로 색을 낸 까무잡잡한 얼굴과 힘을 뺀 선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춘심이란 이름에도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절개라든지 그다음 심청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효성 이런 걸 다 가미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춘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일상의 행복을 담은 작가의 39번째 개인전은 소박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활동하는 문인 화가가 지역 예술가의 사랑방이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들렀다는 주민들도 가까워진 문화 공간을 반깁니다. 좀 정서적인 그런 시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깍박한 생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지역 스타 작가 알아보기 첫 기획전으로 이후에도 지역 작가전은 계속됩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전국 통기타 연합 경북 페스티벌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리고 다음 주에는 양군익 작가의 개인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경주 작가 릴레이 손정화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지혜입니다. 전교조 지키기 대구 경북 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한 공안기획이 드러났는데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교원 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9살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반쯤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 5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공공산림가꾸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 후포면에 사는 59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벌목을 옮겨 싣는 장비가 트럭에서 미끄러지면서 작업자를 덮쳤다는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더웠습니다. 주말에는 다소 흐린 가운데 기온도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면서 뜨거운 볕을 가리겠는데요. 주말 동안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더위는 잠시 식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하시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7도, 영덕 경주 18도, 포항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 27도, 포항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흐리다가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다음 달 1일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서 제6회 보문호반 달빛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보문호반 달빛 걷기는 매월 음력 보름에 저녁 7시 호반광장을 출발해 모걸공원을 지나 보문수상공연장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에서 열리고 OX 퀴즈와 통기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한편 달빛 걷기 참가 신청은 한국체육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는 KTX 개통에 따른 이용객들의 실태와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오늘부터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4명의 조사원들은 사흘간 나이와 거주지 등 승객 정보와 함께 최종 목적지와 방문 목적 등 25개 문항에 대해 1:1 면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포항시는 오늘 10월까지 매달 3, 4일씩 모두 1,500명을 조사해 불편사항 파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울진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는 급변하는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분석하고 수능 등급 향상 프로젝트와 수시 합격 필승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수능일이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정보가 없어 불안해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입시 관련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울진 후포파출소 순찰팀 등 3곳을 올해 상반기 최고의 순찰팀으로 뽑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도내 지구대와 파출소에 있는 371개 순찰팀 가운데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실적 등을 분석해 최고 순찰팀을 선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제주에서 나흘간 열리는 제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경북에서는 선수와 임원 1,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초중등부 34개 종목에 출전해 육상, 수영, 양궁 등에서 금메달 26개를 비롯해 모두 117개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가공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10곳에서 현재 51곳으로 불과 7개월 만에 5배 이상 늘었고 30개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려면 아무리 소규모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FA컵 16강에서 리그 최강 전북 현대와 격돌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추첨을 통해 대진표를 확정했는데 포항은 6월 24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전북과 맞붙게 돼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포항은 전북을 꺾더라도 8강전에서 난적 FC 서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대진표를 받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화상 전용 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직업 멘토와 직업 체험을 매칭해주는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운영 학교를 대폭 확대 운영합니다. 대상 학교는 현장 직업 체험 기회가 한정돼 있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로 문경 서중학교 등 도내 124개 교입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해서 학교에 설치된 화상 장비를 통해 멘토와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며 질의응답이 가능한 직업 체험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